와우. 네, 안녕하세요. 네, 장르 문학 소설 판타지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민입니다. 자, 벌써 네 번째 영상인데요. 네 번째에서는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우리가 판타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계관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타지가 어떤 식으로 구분됐는지를 일단 좀 말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인공과 대적자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자, 이 두 명의 캐릭터를 만들었다면은 우리가 이 두 명의 캐릭터가 어디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워야 되는지 이 배경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자, 이 배경에서부터 공간,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마블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오는 이제 마블 영화들이 유명해지면서 유니버스라고 하는 개념이 좀 대중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IP다, 뭐 세계관이다, 유니버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모든 스토리에는 다 이런 세계관들이 필요합니다. 자, 대신에 이제 막 너무 짧은 이야기에는 세계관까지 막 촘촘히 만들 필요까지는 없죠. 왜냐면은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짧게 끝나고 마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판타지 소설은 일단 영웅 서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소설의 자체가 되게 좀 길거든요. 긴 이야기들을 할 때는 결국 그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무대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무대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계관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럴 때 특히나 판타지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판타지 세계관은 이 세계관 자체가 바로 컨셉입니다. 컨셉. 이 컨셉을 잘 잡아야지, 내가 판타지 소설을 좋아하는데 이 판타지 소설을 어떤 거를 읽을지를 이제 독자들이 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이 컨셉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이 판타지 소설 뭔가 잘 모르겠다 하고 자, 유입이 안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서점에 가서도 이 책을 잘 집지 않거나 혹은 웹소설에서도 이 판타지 소설을 잘 보려고 들어오지 않겠죠.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 매출 떨어지겠죠.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주 멋지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무대를 잘 정해서 컨셉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특히나 지금 요즘 우리 판타지 소설들이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카테고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 옛날 대여점 시절에 있는 판타지 소설들은 좀 간단했어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중세, 이제 미들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엘프 나오고 뭐 고블린 나오고 오크 나오고 좀 이런 세계관을 빌려서 이제 이영도 작가의 어떤 드래곤 라자, 뭐 거기에는 뭐 D&D든 다른 것들도 많이 섞여 있긴 하지만은 좀 이런 중세 판타지가 거의 대부분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타지 소설 하면은 뭐 기사들 나오고 뭐 저기 중세 배경으로 뭔가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 있겠지, 뭐 몬스터가 나오겠지, 그냥 이 정도였는데 요즘엔 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요즘에는 더 넓어졌어요, 범위가. 이게 이게 얼마나 이게 많냐면은, 지금 우리가 저기 장르 문학 판타지만 가더라도 일종의 뭐 현대 판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기 가장 익숙해 볼 수 있었던 게 우리 저기 해리포터.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판타지 소설을 바탕 만든 거잖아요. 그 같은 경우도 이제 영국을 배경으로 하는 마법사인데, 마법사들이 사실은 존재하는데 우리 현실 세계와는 괴리가 됐어.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호그와트든 뭐든 마법사 세계를 만드는 일종의 도시 어반 판타지의 변형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거기 어디 시대 배경이 중세가 아니라 현대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판타지라는 기준이 반드시 중세에만 머무른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현대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그것이 한국 판타지 소설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타지라는 소설을 얘기할 때 매소설과 장르 문학도 섞어서 말을 해볼게요. 왜냐면은 이제 좀 전반적으로 말을 해야 되니까. 자,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검과 마법과 용이 나오는 중세 판타지 소설을 쓴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도 옛날처럼 그냥 일반적인 중세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중세가 아니에요. 중세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진짜 중세는 막 공건제, 영주가 있고 이런 건데, 당시 이제 중심이 되는 게 유럽 중세잖아요. 근데 유럽 국가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 유럽에 있는 국가마다 중세의 기준이 달라요. 또 우리가 이제 장례 이름이라는 이제 소설을 보면은, 이제 움베르토 에코가 쓴 그 역사 추리 소설인데, 그게 진짜 빡센 중세 역사 소설입니다. 거기 보면은 다 수도사들이 나와가지고 진짜 막 뭐 수도사들이 빡세게 살인 사건 저기 추적하고 이러는 건데, 우리가 상상하는 중세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중세만 해도 1000년이 넘어가니까 기간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막 고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중세 판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판타지라는 거 자체가 다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낸 뭔가 창작자의 상상 속에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내가 어떤 환상적인 세계를 만들어서 이 내 캐릭터들이 잘 놀 수 있는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현대 판타지에서 특히 레이드물이라든지 내지는 헌터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한창 유행했던 게임 판타지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 한마디로 게임 시스템이 현대에 들어와서 보통 이렇게 시작해요. 막 서울에서 갑자기 게이트 열려가지고 게이트에서 우리 흔히 보는 막 오크나 트롤 같은 몬스터가 막 후두둑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막 사람들 죽이고 다니는데 이때 갑자기 CSM 창이 뜨면서 각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성자들이 이제 능력을 가지고 몬스터를 막 죽이면서 게임처럼 경험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경험치를 올려가지고 내가 능력을 더 높여가지고 더 센 헌터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현대 판타지의 레이드물이나 내지는 헌터물 이런 게 되겠죠. 이것도 처음에는 현대 판타지라고 일반 판타지라고 분류돼 있다가 지금은 판타지 합쳐졌어요. 자, 이런 식으로 판타지라고 하는 장르가 90년대, 2000년대랑 다르게 좀 뭐랄까 굉장히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재밌는 것이 옛날에 퓨전 판타지라고 했었을 때 이런 판타지, 서양 판타지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무협이잖아요. 무협도 이제 말하자면 긴데 좀 짧게 말씀드리면은 중국 무협이랑 한국 무협 달라요. 한국만의 어떤 무협 형태가 정해지면서 구파 일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무협 세계를 만드는데 요즘에는 이런 판타지들의 내용들이 무협하고 섞이면서 막 판타지인데도 무공도 쓰고 또 막 무협인데도 막 게임 시스템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각자의 어떤 매체들과 장르들이 섞이는 형상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많은 어떤 장르적인 복합성 혹은 이제 뭐 믹스 미디어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할지를 정확히 정하지 못하면은 이 독자들이 이 소설은 어떤 컨셉인지를 모르겠다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어떤 소설을 쓸지에 대한 컨셉을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용과 검, 마법이 나오는 이런 중세 판타지 쓰겠다 하면은 그 판타지의 세계관에 맞춰 가지고 설정들을 정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이제 SF가 들어간 판타지를 쓰겠다. SF랑 판타지는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주가 배경이다. 혹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주 밖에 있는 뭐 외계 신이 들어와서 이제 주인공과 싸운다. 이러면은 배경이 되게 넓어지겠죠. 뭐 저희 마블 유니버스처럼. 자, 그런 식으로 내가 판타지로 시작해가지고 우주가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뭐 내가 무공을 쓰는 중원에서 갑자기 판타지의 내용이 나와도 되고 이런 식으로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명확히 정해 좋다. 자, 이럴 때 이제 너무 많잖아요. 자, 이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지방생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답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답이 없고 제일 좋은 거는 창작자 분들이 가장 익숙하고 잘 쓸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진짜 무협지를 굉장히 오래 보고 내가 무협에 대한 제반 지식이 되게 빠삭해. 그래가지고 내가 981방에 뭐가 있는지 5대 세계가 뭐가 있는지 무공의 단계가 뭐가 있는지 경지가 뭐가 있는지 무공을 배우는 클래식을 다 알고 있어. 자, 이런 분들이라면 차라리 일반 판타지를 시작하는 것보다 무협을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무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되게 있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쓰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협도 일종의 판타지예요. 뭐 물론 이제 저기 작가님 중에서는 무협 자체를 이제 하나의 장르를 보시기 때문에 무협을 동양 판타지다 이렇게 말하는 걸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영웅서사라는 관점에서는 무협도 당연히 판타지 서사에 맞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좋아하면 당연히 무협적인 부분을 가장 좋죠. 근데 내가 뭔가 중국에 있는 선현물이나 뭐 기환무협이나 신선물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쓰면 좋아요. 대신에 한국에서는 그런 신선물이 좀 인기가 없긴 없어요. 대신에 좀 성장하고 있는 추세고 그런 것들을 다른 것과 섞어가지고 쓰면은 충분히 다른 독자들도 재밌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재밌게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좋아요. 자, 요즘에 문피아 같은 곳에서는 이제 아포칼립스물이 좀 유행하는데 한창 아포칼립스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제 장르 문학 쪽에서는 SF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웹소설 쪽에서는 판타지라 하더라도 SF나 이런 뭔가 아포칼립스물이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아포칼립스물이랑 게임 판타지를 섞어가지고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좀비들을 해치우면서 레벨을 올리는 게임 시스템을 가진 소설들이 나오면서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소재와 어떤 배경,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지 중요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재미나게 판타지의 서사를 넣어가지고 영웅이 성장할 수 있게 그 대중들 입맛에 맞게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 마이너하고 너무 뭔가 소재, 내가 좋아하는 소재가 인기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요즘에는 그런 소재적인 마이너함도 충분히 서사적인 부분이나 설정으로 다 메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보면 좋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배경 같은 경우는 일단 정하면 좋아요. 내가 중세 판타지, 중세 판타지다. 현대 판타지, 현대 판타지다. 뭐 비대적인 배경 SF 판타지, 판타지다. 뭐 어반 판타지, 판타지다. 이런 부분들을 정하면 좋고, 이런 부분들 상에서 설정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같은 중세 판타지라도 내가 장르 문학적으로 단행본을 끊어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하면은 뭐 신서로 작가님의 피어 클리벤의 그마처럼 좀 전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면은 더 출판사 좋아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중세 판타지 쪽인데 요소를 쪽 가겠다. 그러면 제가 매우 좋아하는 황제 펭귄 작가님의 검술명가 막내 아들처럼 쭉쭉쭉 나갈 수 있고, 회귀를 해서 이제 회귀한 주인공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설정을 넣으면은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배경이나 컨셉은 어떻게 보면 초반에 정한 유입을 결정하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은 작가님의 취향과 작가님이 가져가고자 하는 서사의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고려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중세 판타지 배경에 스팀펑크를 나 너무 좋아해. 스팀펑크를 넣고 싶어. 넣으면 돼요. 자, 근데 그런 건 있겠죠. 자, 웹소설과 장르 문학 판타지의 차이점이랄까? 좀 명확하게 갈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실험적인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부분이 많은 좀 매체예요. 반대로 장르 문학도 뭐 완벽하게 완벽하게 막 문학적이고 뭔가 대중적이지 않다 이런 건 아닌데, 그나마 좀 덜해요, 웹소설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새로운 세계관, 독창적인 세계관, 나만의 세계관을 만들어서 그 세계관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내지는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다 하는 분들은 엄밀히 말하면 장르 문학 쪽으로 시도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장르 문학은 기본적으로 웹소설처럼 엄청 막 길진 않거든요. 한 권이나 두 권, 많아봐야 세 권 정도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해보고 싶은 독창적인 세계관이나 컨셉들을 실험하기는 장르 문학이 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어쨌든 이 부분은 팔리는 거는 웹소설하고는 조금 별개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종이책을 낸다는 것 자체가 출판물의 한계가 있어요. 출판물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 잘 팔려가지고 막 이제 수십만 권, 백만 권, 수백만 권 팔릴 수도 물론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평균을 봤을 때는 종이책으로 판매되는 것 자체의 판매량이 웹소설보다는 적다는 거는 일종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출판사들도 그런 리스크를 알고도 독창성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돼요. 자, 대신에 내가 만약에 좀 이런 독창적인 부분 말고 좀 더 대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혹은 좀 더 많은 독자들과 만나고 싶다, 뭐 20만 명, 30만 명 독자들과 만나보고 싶다, 100만 명 넘어가고 싶다 하면은 웹소설 쪽 판타지로 가는 게 좋은데, 자, 이때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때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웹소설은 일반 장르 문학보다 훨씬 더 정해져 있는 규칙이랄까? 세계관을 만드는 규칙들이 좀 틀이 정해져 있어요. 아까 제가 부대찌개 말씀드린 영상도 있었는데, 자, 웹소설은 기본적으로 대중식당과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부대찌개는 부대찌개다워야 하고, 칼국수면 칼국수다워야 하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골목식당 보면, 제가 골목식당 정말 좋아하는데 백종원 대표가 하는 말이 되게 웹소설에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물론 독창적으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엄청나게 다채로운 것들을 뭐 음식에도 마찬가지로 만들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웹소설이라는 거는 대중식당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한 6,000원짜리 제육볶음 백반을 먹고 싶어서 왔는데 막 갑자기 20,000원짜리 엄청 고급진 제육볶음인데, 뭔가 내가 제육볶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뭔가 고급스럽게 나왔어 라고 하면은, 이건 제육볶음을 먹고 싶은 독자랑은 좀 안 맞는 거예요. 자, 웹소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독창적인 어떤 판타지 세계관을 만드는 건 가능하지만은, 독자들이 원하는 바는 그게 아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조금 설정들을 바꿔가면서 나만의 개성과 독창성을 넣어야지, 이거 틀 자체를 바꿔가지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었어, 이야 나는 대단해,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독자들이 좋아한다고 보는 거는 약간의 오만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고,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이려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인기 있는 작품들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 시리즈나 혹은 문피아, 조아라 같은 되게 뭐랄까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좀 인기 많은 웹소설 플랫폼들의 상위 작품들을 좀 읽어보고 요즘의 독자들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내가 레퍼런스를 좀 모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요즘에 통용되는 어떤 규칙이구나 틀이구나라는 거를 좀 내재화 시킨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내 개성에 넣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조금 좀 인지하시고 가면은 훨씬 더 쉽게 내 판타지 소설을 소설화할 때, 혹은 장르 문학 쪽으로 만들 때, 뭐랄까, 좀 적응할 수 있게, 적응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세계관 얘기도 해봤는데요. 세계관이라는 건 사실 진짜 한 5시간, 6시간 말해도 부족해요. 너무 이제 고민할 게 많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듯이, 컨셉 분명히 하라는 거. 내가 쓰고자 하는 우리 주인공과 대적자가 잘 놀 수 있는 컨셉을 만들 때 어떤 컨셉 만드는 것이 중요한지를 좀 명확하게 정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내가 장르 문학으로 갈 것인지 요소를 갈 것인지를 정하면은 훨씬 더 좋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그 다음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